好的，我们现在开始今天的复习直播課。好，第一个，首先我们看一下这次我们学过的第一个主题. 첫 번째 주제 어휘의 의미부터 먼저 생각해 볼게요. 자, 요거였습니다. 포冷水, 요게 주제 어휘였죠. 포라는 것은 힘껏 물을 뿌리거나 끼얹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쵸? 네. 렁쉐이라는 건 찬물입니다. 그래서 한창 뭔가 달아올랐고 한창 기분이 업됐을 때 뭔가 찬물을 확 끼얹으면 굉장히 분위기를 깨거나 기분을 망치는 그런 행동이 있죠. 그 행동과 그런 말을 포冷水 한다고 표현했습니다. 내가 지금 엄청 신나서 막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확 끼어들면서 그거 아니야. 이 한마디 때문에 분위기 쓱 깼습니다. 그럼 어떻게? 나한테 포冷水 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나는 이 사람한테 被泼冷水 당했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 거였죠. 네. 그리고 제가 추가 문장으로 하나, 추가 예문으로 추가 자료에 하나 드렸던 게 있다면 이건 火上浇油였습니다. 얘는 찬물을 끼얹는 것과는 다르게 활활 타오르고 있는 불에다가 오히려 기름을 들이부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누군가가 한창 화나 있는데 말리지는 못할 망정 거기에 기름을 들이부었어요 라는 의미로 火上浇油 이렇게 표현한다 그랬습니다. 요거 샤오 아닙니다. 찌아오라고 읽습니다. 火上浇油입니다. 자, 그럼 예문들 우리가 어떤 걸 배웠는지 한번 돌이켜보면서 복습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첫 번째 문장이었습니다. 本来只是想开玩笑. 本来 원래는 이럴 예정이었는데 난 원래 그냥 장난하고 싶었어. 나는 원래 그냥 농담하고 싶었어. 本来只是想开玩笑. 근데 얘가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자, 무엇을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다 두 글자로 뭘 얘기합니까? 땅이 아니라 사성어로 当真了. 但是他当真了. 난 그냥 농담한 거였는데 얘는 진짜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농담을 하려고 했었던 이 분위기를 확 깨버렸습니다. 나한테 찬물 한 바가지 끼얹었습니다. 给我泼了一头冷水. 네, 뿌렸는데 어디다 뿌린 격이 된 겁니까? 머리에다가 얼굴에다 확 뿌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头冷水 이렇게 양사를 추가해 준 거죠. 실제로 얼굴에다가 물컵으로 물을 뿌리는 게 아니고 그걸 조금 더 생동감 있게 표현하기 위해서 이头冷水를 넣었던 겁니다. 이런 문장이었어요. 好，第二个 두 번째 예문이었죠. 这部电影 이 영화는 비록, 虽然 누구에게 이런 걸 당했죠? 被评论家们 평론가들은 이 영화를 정말 별로라고 평가했나 봐요. 그래서 관객들과도 만나기 전에 이 영화 자체가 평론가들에 의해서 맞아요. 찬물 끼얹음을 당한 겁니다. 이번에는 저울을 쓴 게 아니고 양사, 한대야, 한대접이라는 번을 썼습니다. 그래서 被评论家들에 의해서 泼了一大盆冷水. 잔뜩 호평을 한 거예요. 엄청난 호평을 당한 거죠. 하지만, 但是 관객들은 观众 오히려 취해 굉장히 보기를 좋아합니다. 즐겨 보았습니다. 관객 수는 엄청 잘 나왔습니다. 非常喜欢看 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거 하나 있다 그랬죠? 제가 매번 강조하는 거, 특히나 영화에서 제일 많이 생기는 현상, 연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을 电影이라는 글자가 들어갈 때는 항상 조심해서 닝 되지 않게 조심해라고 했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 예문은 아니더라도 다른 예문에 영화가 들어갈 때 꼭 电影 이렇게 하지 말고 电影 이렇게 해주라 그랬습니다. 연음되지 않게 꼭 조심해 주세요. 자, 들어오신 분들은 요걸 한번 읽어보실까요? 두 번째 문장. 네, 우리 카메라 켜고 계신 미연님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这部电影虽然被评论家们泼了一大盆冷水，但是观众却非常喜欢看。很好，잘 들립니다. 非常好. 자, 소연님 한번 들어볼까요? 네, 这部电影虽然被评论, 잠시만요. 네, 잠시만요. 네, 영화만 다시 하세요. 영화만요? 저 그냥 이거 문장 읽으면 되는 거죠? 영화만 다시 해볼게요. 단어 영화. 电影
그거 하지 않는다 그랬죠. 电影이 아니라 电影. 电影 다시요. 电影. 电影 그렇게 하세요. 링 되면 안 돼요. 그것 때문에 이거 연습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 다시 할 거예요. 啊耶，这部电影虽然被评 다시 돌아왔어요. 그렇게 하면 그래. 안 되는 것 때문에 다시 하는 거예요. 다시요. 너무 너무 어려워요. 这部电影네, 그거예요. 예, 这部电影虽然被评论家们泼了一大盆冷水，但是观众却非常喜欢看。 네, 맞아요. 뒤에 거 맞아요. 다른 게 다 안 중요해요. 아무리 다른 게 어려운 단어라도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 쉬운 단어를 떼닝 하는 순간 못 알아듣습니다. 꼭 명심해 주세요. 네, 네네. 下一位 다음 분 우정 동시 들어볼게요. 对，这部电影虽然被评论家们泼了一大盆冷水，但是观众却非常喜欢看。 영화라는 단어만 다시 해보세요. 电影电影, 电 잉, 影影被 다시요. 电影这部电影 这部电影 계속 이렇게 하고 电 계세요. 电影电 다시요. 这部电影 네. 꼭 명심해 주세요. 哎 자, 마지막으로 명옥님 한번 들어볼게요. 네. 这部电影虽然被评论家们泼了一大盆冷水，但是观众却非常喜欢看。很好, 잘 들렸습니다. 정확합니다. 好，看一下第三个句子。你的回答, 네가 한 대답. 이回答라는 단어는 대답하다라고 동사로 쓸 수도 있지만, 你的回答, 他的回答, 我的回答 이렇게 했을 때 回答라는 단어는 대답이라는 명사입니다. 그래서 너의 답은 그게 지금 이거 하는 거야. 就是在뭐 하고 있는 중이야? 불난집에 부채질하고 있는 거야? 불난집에 기름을 들이붓는 거야.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 어쩐지. 难怪他听了就更加生气了. 자, 동사 了就 바로 뭘 했다. 그래서 이거 하자마자 뒤따라서 이게 따른다. 하자마자 바로 더 화날 수밖에 없지. 야, 네가 그렇게 대답하면 안 되지. 너의 대답은 그냥 불난집에 부채질하는 격인 거야. 그러니까 걔가 지금 듣고 나서 더 화를 내는 거지. 를 이렇게 표현해야 됩니다. 중국어로는 가장 매끄러운 표현으로. 你的回答就是在火上浇油.难怪他听了就更加生气了. 너 그거 불난집에 부채질하는 거잖아. 你这不是火上浇油吗? 네, 不是마 같이 쓰였을 때는 궁금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거잖아. 이런 뜻이죠. 혼자 가만히 있게 내버려둬. 让他一个人静一静. 静是什么意思呢? 对, 安静的意思. 조용하다는 뜻인데 여기서 말하는 静一静은 동사 형태로 중접한 거죠. 그러니까 조용히 좀 있게 내버려둬. 혼자 좀 조용히 생각을 정리할 시간을 줘. 이런 의미로 해석해야 됩니다. 어쩌면 也许 过一会儿就好了. 시간이 조금만 흐르면 바로 괜찮아질 수도 있으니까. 계속 옆에서 말 시키거나 위로하려고 하지 말고 그러면 오히려 불난집에 부채질하는 게 될 수 있으니까 혼자 가만히 내버려도 어쩌면 조금만 내버려두면 괜찮아질 수도 있으니까 라는 문장이 되었던 거였죠. 好,你这不是火上浇油吗? 네, 여기서 말하는 这는 옆에서 어떤 걸 했나 봐요. 네가 한 이 행동은, 네가 한 이 말은, 네가 한 이 어떤 그 처리는 그것이 바로 이거잖아. 이렇게 표현이 된 겁니다. 조금 더 멀리 느껴지게 표현을 했다면 니 저뿐만이 아니라 니 나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너 그거 이런 느낌인 거였다. 너 그거 그게 뭐예요? 네가 방금 했던 말, 네가 방금 했었던 그 행동 이런 거예요.
그래서 한 단어는 아니지만 한 단어가 된 것처럼 니, 这不是 이렇게 끊지 말고 니, 这, 니나, 니, 这, 니나 이렇게 붙여서 읽어주는 게 가장 매끄러운 표현 방법인 겁니다. 읽을 때, 말을 할 때. 네, 요 문장도 한번 우리 들어보겠습니다. 역시 순서대로 갈게요. 미연님부터 한번 들어봅시다. 这不是火上浇油吗？让他一个人静一静，也许过一会儿就好了。 好, 잘 들렸습니다. 자, 우지영 동시 들어볼까요? 네, 你这不是火上浇油吗？让他一 火上浇油 삼성입니다. 火上이 아니라 我上浇油吗？让他一个人静一静，也许过一会儿就好了。 네, 맞아요. 그렇게 해주세요. 네, 계속 반복해서 익숙해져야 됩니다. 소연님 들어볼게요. 哎，你这不是火上浇油吗？让他一个人静一静，也许过一会儿就好了。 잘했어요. 틀린 발음은 없어요. 근데 제가 아까 제일 앞에 있는 두 글자를 시작할 때 어떻게 해달라 그랬죠? 저 잘 못 들었어요. 한 단어가 된 것처럼 바로 이어서 해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니, 아, 这不是 이게 아니라 니, 这不是 바로 이어야 되는 거예요. 예. 다시 해볼까요? 你这不是火上浇油吗？你这 맞아요. 不是火上浇油吗？예. 맞아요. 아직 끊지 않아요. 그래서 니, 아, 这不是가 아니라 니, 这不是 이렇게 이어야지 너 그거, 너 그거, 너 이거, 너 이거 이렇게 바로 이어지는 거예요. 예. 네. 이 문장의 말투와 느낌을 살리려면 저기가 잘 붙어야 되는 거죠. 네. 네. 마지막으로 명호님 들어보겠습니다. 네. 你这不是火上浇油吗？让他一个人静一静，也许过一会儿就好了。 예쉬 성조 다시 해볼게요. 也许过一会儿就好了。 맞아요. 지금이 맞습니다. 예, 앞에 걸 올리는 게 맞습니다. 왜냐면 삼성이니까. 한번 다시 해볼까요? 你这不是你这不是火上浇油吗？让他一个人静一静，也许过一会儿就好了。 맞다. 좋습니다. 자, 우리 빈자리에 어떤 내용이 들어갔을 때 우리 이 1주차에 배웠었던 내용으로 문장을 완벽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던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세 글자 주제 어휘였습니다. 그들이 아니라 그는 이번 여행을 엄청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찬물 끼얹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죠? 他非常期待这次旅行，不要给他뭐 하지 말라고요? 泼冷水 하지 말라고요. 예, 그렇게 김 빠지는 소리 하지 마. 이런 얘기였죠. 我不是不同意. 나는 허락을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걱정돼서 그래. 不是랑 매칭할 수 있는 게 뭐였습니까? 그러면은 不是而是였죠. 그게 아니고 나 진짜 걱정돼서 그런단 말이야. 이런 얘기였죠. 나 지금 기분이 안 좋아. 我心情不好. 오늘 학교에서 내가 진짜 한창 신났을 때 친구가 나한테 찬물을 확 끼얹었거든. 그래서 내가 친구한테 이런 걸 당했습니다. 그럼 여기다 뭘 썼었죠? 네, 맞아요. 네. 可是我心情不好，今天在学校被朋友泼冷水了。 나 지금 너한테 장난치는 거야.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마. 방금 전에 나왔던 겁니다. 뭐라 얘기했죠? 你不要怎么说?你不要当真. 맞아요. 你不要当真. 이럴 때 땅은 사성어로. 当真. 好,他正在生气. 너 지금 화가 나 있잖아. 이럴 때는 가만히 있어. 불난집에 부채질하지 말고. 你不要. 두 번째 추가 주제 어휘 뭐였습니까? 火上浇油. 他正在生气. 你不要火上浇油. 나랑 얘기하지 마. 不要跟我说话. 혼자 좀 조용히 가만히 있게 내버려둬. 나 혼자 조용할게. 어떻게? 让我一个人 怎么说? 방금 전에 했던 거. 그렇죠. 让我一个人静一静이었죠. 그래서 안静할 때 찡은 두 번 동접하면 됩니다. 여기 우리 첫 주에 했었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泼冷水가 제일 메인 주제였고요. 추가 어휘로 火上浇油를 제가 알려드렸죠. 자, 혹시 첫 주 1주차 주제에 관련해서 또는 예문들에 관련해서 궁금한 부분이거나 추가 질문 있으신가요?
好的，如果没有，我们就继续看一下第二个主题。 자, 두 번째 주제 여기였습니다. 네, 기억나시나요? 첫 글자 발음이 어떻게 되었었죠? 네, 钻空子였습니다. 钻이었습니다. 什么叫钻呢? 钻이 무슨 뜻이었죠? 기억나십니까? 네, 钻이라는 글자는 또 비집고 들어가다. 네, 혹은 어떤 곳을 들어가려고 이렇게 막 돌려가지고 드릴로 드릴질하는 것처럼 이렇게 钻하는 걸 钻이라 그럽니다. 那什么叫空子呢? 너의 틈, 빈 공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빈틈이 보이기 바쁘게 그냥 바로 들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빈틈을 노리다. 예, 누군가가 잠깐 방심을 하는 틈을 노려가지고 어떤 걸 하려고 할 때. 그래서 예문과 같은 경우 犯罪分子, 범죄자들은 예, 喜欢钻空子, 틈새를 노리는 걸 되게 좋아해. 약간만 방심하면 거길 비집고 들어와. 조금만 신경을 안 쓰면 어떻게 금방 막 사기치려고 하는 거야 또. 그래서 안 좋은 방법들, 즉 안 좋은 꾀, 잔머리 이런 것들, 坏点子多. 여러분 아무리 방어해도 방어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大家都防不胜防，防不胜防。我们千方百计想要防止，但是没有办法真正的完全防止掉，是这个意思。두 번째 예문, 要踏踏实实的做。首先踏实是什么意思呢? 네, 착실하게. 그럼踏踏实实的做했으니까 어떤 일을 할 때에는 우리가 아주 착실하게 한 걸음씩 해나가야 되는 거야. 본인의 노력으로 用自己的努力 내 걸 가지고 뭘 하러 가는 건 멀어지는 느낌이기 때문에 뭘 쓸 수 있다? 취를 쓸 수 있다. 그래서 원하는 걸 가서 쟁취하세요. 用自己的努力去争取. 자꾸 빈 공간만 노리려고 하지 말고 자꾸 틈새만 보려고 하지 말고 不要总想钻空子. 또는 안 좋은 길이 아니라 정당하지 못한 길로 인맥을 찾아서 해결한다든지 아니면 안 좋은 방법, 부정당한 방법, 이런 수단을 쓴다든지 뒷문으로 가다 走后门. 헌법 같은 걸 쓰는 거 있죠. 또는 인맥 동원해가지고 어떤 일을 내가 누구 아들, 누구 조카인데 이런 걸 해주세요. 이런 게 다 走后门인 겁니다. 그래서 착실하게 해야 되는 거지 빈틈을 노리거나 자꾸 이렇게 인맥으로 뭔가를 해결을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라는 문장이었습니다. 두 번째 거. 그리고 여기에 추가 어휘가 있었죠. 严加防范. 钻空子를 못하게 하려면 우리가 严加防范을 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굉장히 은밀하게, 굉장히 꼼꼼하게, 굉장히 신경 써서 뭔가를 방어하고 막아야 되는 겁니다. 어렵게만 생각할 필요 없이 쉬운 문장에도 많이 씁니다. 기온이 뚝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일교차가 너무 커요. 最近昼夜温差大. 温差就是气温的差距, 기온의 차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昼夜就是白天和晚上的意思. 두 야이기 때문에 낮과 밤을 얘기하는 겁니다. 所以呢,这时候病毒传播速度快. 바이러스의 전파 속도가 엄청 빨라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미리미리 병에 걸리기 전에 보호를 잘해야 됩니다. 大家应该严加防范. 比如说多穿衣服呀, 一定要戴好口罩啊, 然后不要去人多的地方啊, 这些都是在严加防范. 옷을 많이 입는다든지, 사람 너무 많은 곳에는 가지 않는다든지, 마스크를 잘 써준다든지, 이게 다 严加防范 하고 있는 거죠. 好，第四个句子，이 단어 꼭 기억하세요. 客流量. 也有一种单词叫做人流量. 客是什么呢? 对，是顾客, 客人的意思. 고객 할 때 객입니다. 그래서 客流量이라는 것은 얼마나 많은 손님과 고객이 여기를 다녀가는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꼭 손님만 어딜 다녀갈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유동 인구거나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숫자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보다는 人流量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손님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인파가 많은 곳에 在人流量多的地方或者是像这个句子이 문장처럼 在客流量多的地方 여러분 무조건 방어를 잘해야 됩니다. 大家一定要严加防范. 예, 여러 가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避免发生各类事故. 여기 또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죠? 이거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무슨 말인지는 알아들을 정도까지는 되지만 100% 정확하게 하려면 띵이라는 글자가 소리가 더 세요. 무슨 소리냐? 이딩요, 이딩요, 요 이게 아니에요. 이띵요, 이띵요, 띵이 더 커요. 그게 자연스러운 발음 방법인 겁니다. 자,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제가 옛날에 썼던 방식인데 절대음감 게임을 하는 것처럼 만약 절대음감 게임을 한다면 반에 한 번, 드에 한 번, 시에 한 번 들어가잖아요. 이런 느낌이죠. 반드시, 반드시, 반드시 이거잖아요. 반드시, 반드시, 반드시 가운데 세게 들어갈 때처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딩요 아니고요. 이딩요 이게 맞는 거고 이딩요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여기가 소리가 제일 세야 되는 겁니다. 이 사성이. 그래서 이딩요, 이딩요 이게 맞습니다. 자, 이거 우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간만에. 자, 순서 이번에는 거꾸로 한번 해볼게요. 명옥님부터 들어볼게요. 네. 在客流量多的地方，大家一定要严加防范，避免发生各类事故。 客流量 다시 해보세요. 在客流量 지금이 맞아요. 아까는 커가 성조가 틀렸습니다. 나중에 기회 되시면 녹음 파일 드릴 테니까 그 녹음 파일에서 한번 들어보세요. 아까는 커 려울량 하지 못하고 커가 성조가 다른 걸로 되어 있었어요. 자, 커 려울량 정확하게 다시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쭉 네. 해볼게요. 在客流量多的地方，大家一定要严加防范，避免发生各类事故。 잘 들렸습니다. 잘하셨어요. 자, 소연님 들어보겠습니다. 네，在客流量多的地方，大家一定要严加防范，避免发生各类事故。 好, 잘했습니다. 우정님 들어볼게요. 네. 在客流量多的地方，大家一定要严加防范，避免发生各类事故。 잘했습니다.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네. 미연님 마지막으로 들어볼게요. 在客流量多的地方，大家一定要严加防范，避免发生各类事故。 非常好. 이제 모든 분들이 一定要 아주 정확하게 잘하셨어요. 一定 자, 우리 1번부터 또 빠른 속도로 6번까지 어떤 회화 포인트들을 외워야 됐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기 물건을 보관 잘해야 돼. 보관 잘해야 돼. 어떻게 말했죠? 保管好自己的东西,保管好自己的物品. 소매치기에게 빈틈을 보이지 마. 不要给小偷 혹은 不要让小偷 뭐였죠? 钻空子. 이거였죠. 不要让小偷钻空子. 오늘 너무 바빠서 화장실조차 못 갔어. 화장실조차 못 갔어. 뭐가 들어갔습니까? 네, 连洗手间都没有去. 혹은 连洗手间都没去. 막으려고 해도 막을 수 없다. 네 글자였습니다. 어떻게 말했죠? 맞아요. 방지를 아무리 하려고 해도 이길 수가 없더라. 防不胜防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본인의 힘으로 쟁취하다. 내 노력으로 쟁취하다. 어떻게 말했습니까? 어디였죠? 여기 시작. 用自己的努力去争取. 즉 내가 내 힘과 노력을 가지고 목표를 따내러 가야 되는 멀어지는 입장이기 때문에 취를 넣어서 유동 인구가 많은 곳에 유동 인구를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客流量 또는 사람을 단순하게 쓴다면 人流量
好，这些就是第二周的内容。이 부분들은 두 번째 주의 주제어 휴와 추가 문장 연습 부분이었습니다. 네, 세 번째 주의 주제였죠. 복습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주 주제와 같은 경우에는 뭐虚有였습니다. 이 뭐虚有라는 세 글자의 조합만 보았을 때 사전적인 의미로는 혹시 그럴지도 몰라 라는 뜻이었는데 그 뜻으로 쓰인다기보다는 이게 조금씩 변해가지고 변화하고 발전해서 어떤 뜻으로 쓰이냐. 누군가에 대한 소문, 어떤 일에 대해서 내가 확실하게 알지도 못하면서 혹시 그럴지도 몰라라는 생각에 날조하고 지어낸 그 어떠한 근거가 없는 사실에 대해서 표현을 할 때 무엇이요라고 쓴다 그랬죠. 그래서 무엇이요만 쓴다기보다는 무엇이요 한 뒤에다가 한 다음에 사실, 소문과 같은 어휘들을 붙여서 함께 썼었죠. 그래서 莫须有的传闻,莫须有的事情 네, 뭐虚有的 예, 누군가의 주장, 예, 주장 이런 식으로 씁니다. 그러면 이게 근거도 없으면서 혹시 그럴 수도 있어라는 그냥 이러한 생각 때문에 날조해낸가라는 뜻이 되는 거였죠. 그죠? 자, 그리고 추가 어휘로真凭实据를 알려드렸습니다. 이 빙句, 빙주이라는 단어가 근거였습니다. 真实는 굉장히 쉽지 않나요? 그쵸? 真实는 진실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진실된 증거, 그래서 근거가 있는 아주 확실한 증거를 真凭实据라고 표현했죠. 예문 바로 가겠습니다. 예. 발음 여러분 이런 데 조심해야 됩니다. 不要就因为一个不要 하지 마세요. 근데 이게 不要라는 단어는 뭔가를 하지 말란 얘기이기 때문에 이 전체에 걸려있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하지 마세요 이거예요. 사실 알고 보면 뒷부분에 봤을 때 취비에 또이다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차별을 하면서 누군가를 대하는 겁니다. 차별 대우를 하지 마세요 이거예요. 근데 우리가 부야거나 미래와 같은 표현들은 문장 맨 앞쪽에 먼저 하지 마세요. 그러지 마. 이걸 먼저 쓰잖아요. 그래서 읽을 때는요, 여러분, 이렇게 덩어리랑 같이 합쳐지는 부분이지만 이렇게 이어서 읽어주는 게 좋습니다. 어디? 바로 뒤에 있는 단어. 不要就因为 이런 식으로. 물론 이 덩어리가 노란색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 이 덩어리가 하나의 문법적인 덩어리는 아닙니다. 근데 읽을 때 말할 때 습관적으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지 마세요.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뒤에 이어가는 거. 就因为 단지 무엇 때문에 一个莫须有的传闻 근거도 없는 하나의 소문 때문에 그 어떤 사람을 미워하고 차별 대우합니다. 아니 그 사람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이 있는 건 그래 그렇다 쳐. 근데 네가 본 거 아니잖아. 네가 직접 겪은 거 아니잖아. 이것도 날조가 된 소문일 수가 있는데 왜 그 소문을 가지고 그 사람을 미워하고 차별 대우를 하냐 이거죠. 그래서 그러지 말아라. 부야어가 앞에 붙었고요. 읽을 때는 붙여서 부야어 지오인왜 이렇게. 이건 진짜 불공평한 거야. 这很不公平. 这 이건 很不公平 매우 불공평한 거야. 기억해 줍니다. 예, 不公平 불공평하다. 예, 그래서 매우 불공평한 거야. 这很不公平. 그리고 요걸 질문하신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이 这란 단어를 꼭 써야 되나요? 또는 这个 이런 걸 꼭 앞에 써야 되나요? 아니요, 안 써도 됩니다. 그러면 그냥 이렇게 하지 마세요. 불공평하니까 这가 없으면 그냥 그 말투가 되는 거죠. 근데 这가 들어갔다는 것은 앞에 어떻게 하지 말라고 했는지, 즉 그 행동에 대해서 한번 대명사 这로 언급해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쓰면 불공평해요. 이런 뜻이고요. 있으면 이건 굉장히 불공평한 것 같아요. 이렇게 이건이라고 붙여주는 그냥 그 느낌만 추가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봐. 네, 두 번째 문장 볼게요. 他的话里 여기서 말하는 화리라는 것은 어떤 장소를 얘기한다기보다는 화라는 단어는 그냥 말이라는 그냥 명사잖아요. 근데 말이라는 것은 생명이 있는 존재가 아니고 그냥 내가 하는 게 말이란 말이죠. 근데 이 말이 그 어떤 것이 되어서 그 어떤 공간이거나 그 어떤 장소처럼 무엇을 가지고 포함하고 합류하고 있다라고 만들기에는 단어가 부족하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리를 넣어서 장소처럼 만들어준 거예요. 그 사람의 말 속엔 한국어로는 굉장히 이해하기 쉽죠. 말 속엔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리라는 것은 안쪽, 내부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 사람 말 속엔 항상 뭐가 존재합니까? 带着什么呢? 一些莫须有的事情. 즉
이 말 자체가 그거였죠. 이 사람이 한 10개를 말했다면 그 10개가 진짜가 아니라 항상 한두 개는 뭘 가지고 있죠? 네, 근거가 없는 그 사건들, 그 일들을 이 사람 말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따이저라는 단어를 물론 여우라고 바꿀 수 있습니다. 여우라고 쓰면 이 사람 말에는 근거 없는 일들이 있다 이거고 여기에다가 따이저로 바꿔 놓는다면 이 사람은 말에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다,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매끄럽게 이해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사람 말에는 항상 이렇게 근거 없는 것들이 존재하더라. 그리고 이거 여러분 읽을 땐总是 总是 정확하게 잘 들리게 꼭 읽어주세요. 总是 말고 经常을 쓰면 여기에서 맞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经常이란 단어는 습관적으로 자주 뭘 좋아서 한다라는 어감에 많이 쓰는 거고 우리가 지금 표현을 하고자 하는 것은 얘를 보면 항상 이러더라 이 말투로 쓸 때는 总是거나 이거 있죠. 老是 이런 단어로 써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맥락이기 때문에 经常을 쓰지 않고 总是거나 老是를 쓰는 게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알아서 확실하게 분별을 해서 들어야 돼. 你要分辨清楚.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읽을 때 이 두 글자가 한 단어는 아닙니다. 근데 你要 이렇게 꼭 붙여서 읽는 게 자연스러운 이유는요. 넌 그렇게 해야 돼. 너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넌 그렇게 해야 된다고 나는 봐. 要라는 단어가 나한테 있었을 때 난 커피 마실래요? 난 집에 갈래요? 내가 뭔가를 하고 싶은 걸 얘기할 수 있지만 1인칭이 아닐 때는 넌 그렇게 해야 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지 말아야 돼. 그러면 안 돼라는 단어가 부야오였던 겁니다. 부야오가 뭐랑 같은 말이었죠? 비애랑 같은 말이었잖아요. 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야오라는 단어는 그렇게 해야 돼. 부야오라는 것은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지 마. 그렇지 말로 비애 이거였죠. 그래서 넌 그 사람이 말을 할 때 모든 것이 다 진짜가 아닐 수가 있으니까 어떤 게 진짜인지 어떤 게 진짜가 아닌지는 좀 잘 가려들어. 分辨清楚. 네, 分辨만 들어가면 안 됩니다. 칭추가 들어가야지 확실하게 분간을 해서 들으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자, 세 번째. 도리 안지엔. 이것도 제가 영상 설명을 할 때 여러분들한테 드렸던 거 하나 있었었잖아요. 안지엔이라는 단어는 직역하면 안건이지만 그냥 안건이라고 해석하지 않고 형사사건, 범죄사건 할 때 그 사건에 해당하는 단어가 안지엔이에요. 그러면 꼭 안지엔이라고 해야 됩니까? 그냥 시칭이라고 하면 안 됩니까? 우리가 옛날에 배웠던 거 시칭 안 돼요? 아니 되죠. 근데 시칭이라는 단어는 포괄적이고 조금 더 표현할 수 있는 범위가 넓은 거잖아요. 수사 사건이 아니어도 그냥 내가 오늘에 어떤 일에 부딪혔는데 이 일 하면 그냥 실칭이 될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오늘 어떤 일에 부딪혔는데 혹은 어떤 일을 겪었는데 이게 꼭 수사를 해야 되는 수사 사건인가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범위가 다릅니다. 실칭은 그냥 모든 사건 일에 쓸 수 있다면 우리가 경찰에 의뢰를 해가지고 신고를 한 다음에 이걸 어떻게 수사해 주세요, 조사해 주세요라는 이런 사건들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안전이라고 쓰는 거예요. 안건, 즉 사건을 처리할 때 반드시 必须 해야 됩니다. 또 나왔죠. 이요. 뭐 해야 됩니까? 有真凭实据.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진정한 근거가 있는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千万不能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기에서 어려운 단어는 요거. 근데 여러분 읽을 때 이번에는 발음 포인트 요거 꼭 삼성으로 정확하게 끌어내린 다음에 뒤에 있는 뭐를 해주세요. 이모 이렇게 바로 이렇게 이어주면 안 돼요. 이모 쉬요. 이모시오다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무엇으로? 죄명으로. 어떤 죄명으로? 이라는 단어는 뭐으로였죠. 그래서 무엇이오의 죄명. 있지도 않은 근거도 없는 날조가 된 이러한 죄명으로 사람을 모함해서는 안 됩니다. 유엔왕. 그리고 요거 넘겨서 유엔왕, 연음 절대 시키지 마시고요. 못 알아듣습니다. 좋은 단어를 쓰고 내가 정확하고 어려운 단어를 썼는데 연음을 시켜가지고 내가 쓴 단어가 못 알아듣게 되면 너무 아쉽잖아요. 유엔왕 아니라 유엔왕, 왕 이걸 꼭 기억해 주십시오. 네, 세 번째 문장이었고요. 네 번째 문장이었습니다. 你说넌 이렇게 얘기했지. 这个秘密, 이 비밀은 是我泄露的. 내가 발설한 거라고. 여기서 말하는 시엘로라는 것은 발설하다. 비밀 같은 걸 발설하다. 너는 말했지. 이 비밀은 내가 발설한 거라고. 근데 너 근거 있어? 이겁니다. 근거 있으면 꺼내라 이거죠. 여러분 원래 이거예요.
나 꺼내다라는 동사 바깥으로 끄집어내는 거기 때문에 출라이라는 방향보호. 근데 방향보호가 이중 방향보호일 때 목적어는 그 사이에 집어넣기. 근데 이게 만약 그냥 단순하게 일상생활에서 말로만 할 때 회화로만 한다면 회화체로만 쓴다면 이게 필요 없어요. 예, 그냥 나출来真凭实据이렇게 말을 알아듣지만 우리는 일단 공부하면서 일단 문법에 맞춰 정확하게 알아줄 필요가 있으니까 제가 굳이 이렇게 가운데다가 집어 넣어 드린 겁니다. 이게 맞는 거예요, 원래는. 그래서 나추真凭实据来. 예, 근거가 있는 증거를 좀 대봐. 내가 얘기했다는 증거 대봐. 否则 네가 증거를 대지 못하면 否则 그러지 못하면 我不会 善罢甘休. 요거 어려운 단어였죠? 善罢甘休. 쉽게 넘어가다. 나는 이번 일 쉽게 넘어가지 않을 거야. 내가 한 것도 아닌데 왜 내가 했다고 나한테 누명을 씌운 거야? 증거 대봐. 증거 못 대면 나 이 일 쉽게 그만두지 않을 거야. 我不会善罢甘休. 그래서 이 자체를 가져다가 또 패턴으로 삼아서 네가 그거 하지 않으면, 네가 증거를 대지 못하면, 혹은 네가 확실하게 해명 못하면 나 절대 그만두지 않을 거야. 나 절대 가만히 두지 않을 거야. 否则 그러지 못하면 我不会善罢甘休的. 절대 가만 못 넘어가. 이런 뜻으로 기억해 주시면 또 좋습니다. 회화에다가 쓸 수 있게. 그래서 요게 우리 3주 차에 나왔던 부분이었고요. 그래서 무엇이요는 혹시 그럴지도 몰라라는 생각 때문에 날조가 된 거고, 전빙시지라는 것은 확실한 근거를 얘기하는 거였습니다. 네 번째 주제였습니다. 봅시다. 变色龙이라는 단어가 있죠. 직역하면요, 변색 용인데 카멜레온을 뜻한다 그랬죠. 근데 이게 절대 칭찬이 아니라 그랬어요. 와, 진짜 카멜레온처럼 이런 모습을 띌 때도 있고 저런 모습을 띌 때도 있고 정말 다양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노노노노노. 变色龙은 안 좋은 표현입니다. 뭐 기회주의자, 지나치게 눈치를 살피고 여기에서는 이 말 했다가 저기에서는 저 말 했다가 주체 없이 움직이고 이런 사람한테다가 变色龙이라고 쓰는 겁니다. 마지막 始终如一 시작과 끝이 마치 한자 일처럼 부분과 뒷부분이 똑같네. 그래서 시종일관한, 시종일관된 한결같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이런 말을 할 때 始终如一하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두 단어가 정확하게 마침 그냥 반대, 정반대라고는 할 수 없지만 일반적으로는 이 두 단어가 반대 의미로 느껴지게 된다. 왜? 变色龙이라는 단어는 카멜레온이라는 변덕스러운 사람을 뜻하는 명사인 거고 始终如一라는 것은 처음과 끝이 똑같다, 한결같다라는 한 단어는 아니지만 수어처럼 쓰이는 이 덩어리 자체를 가져다가 수로로 많이 써주거나 또는 始终如一 한 사람이라고 해서 수식어로도 많이 씁니다. 始终如一的人,始终如一的作风 이런 식으로. 자, 첫 번째 문장부터 바로 봅시다. 어제 넌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어. 昨天你不是这么说的. 그러니까 넌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었는데 내가 기억해. 你不是这么说的. 넌 어제 이렇게 말을 안 했어. 근데 오늘은 왜 갑자기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今天怎么突然 마치 무엇인 것처럼 一只变色龙 마치 한 마리의 카멜레온인 것처럼 说变就变 변덕스럽다. 아니 그새 어떻게 그렇게 바뀌어? 이겁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说变就变은요 말하고 바로 바뀐다 이거 아니에요? 말하고 바로 바뀐다 이게 아니라 아니 어떻게 그새 그렇게 바뀔 수가 있어? 라는 뜻이에요. 한 덩어리로 你怎么说变就变你怎么说变就变 아니 넌 어떻게 그새 그렇게 바뀔 수가 있어? 이런 뜻인 거예요. 네, 두 번째 문장입니다. 他的所作所为, 이 사람이 하는 행동 자체, 그 행동 거지들이 분명히 이거예요. 分明是一个变色龙. 야, 저 사람이 하는 걸 보니까 진짜 그거야. 진짜 이게 기회주의자야. 정말 눈치만 살피고 항상 다른 사람한테 맞춰만 주려고 하고 不断的 끊임없이 자, 요거 기억나시죠? 迎合别人的喜好 다른 사람의 기호에 맞춰주려고만 한다. 여기는 保가 아니라 喜好 사성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기호, 다른 사람의 취향 이거. 본인의 줏대가 없이 본인의 생각이 없이 항상 다른 사람의 눈치만 보면서 거기에만 맞춰주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다. 이 얘기가 되었던 거였고요.
세 번째 문장. 我的信念始终如一. 자, 수로로 썼죠. 나의 신념은 항상 똑같습니다. 한결같아요.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是不会改变的. 그러니까 你不要, 너 그럴 필요 없어. 나왔네요. 你要 하면 너 그렇게 해야 되는데 你不要 했기 때문에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그럴 필요 없어. 물론 你不需要 이렇게 단어를 바꿔도 됩니다. 자, 白费口舌 역시 관용어인데 우리가 과거에 한번 다뤘던 관용어입니다. 예. 괜한 낭비를 하다. 무슨 낭비? 입과 혀를 낭비하다. 그러니까 굳이 그런 말을 하면서 입 아프게 기운을 뺄 필요 없어. 너 어차피 안 들을 거야. 이런 얘기예요. 你不要白费口舌了. 어차피 네 말 안 들을 거야. 어차피 말해봤자 소용이 없으니까 됐어. 그 사람과 입씨름하지 마. 또는 설득하려고 괜히 힘을 낭비하지 마. 이런 얘기가 됩니다. 네 번째 문장 가겠습니다. 几十年来 몇십 년 왔어요. 이게 아니라 몇십 년 흘러오면서 지금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뭘 겪어온 거예요. 지금까지. 几十年来 씹을 안 쓰고요. 그냥 几年来 하면요. 몇 년 내, 몇 년 동안 지금까지 겪어오면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사람은 他始终如一 끝난 게 아니라 始终如一 땅지자 이번에는 수식어로 썼죠. 어떤 수식어로 썼습니까? 열심히 일을 한다라는 단어의 부사어로 바꿔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명사가 아니니까 뒤에 동사, 즉 수로절을 수식해야 되니까 이렇게 쓴 땅지자 떠가 들어가야 되는 상황인 거죠. 혹시 아직 이렇게 생긴 떠, 그리고 땅지자처럼 생긴 떠, 그리고 정도 보어떠 할 때 떠, 이 세 개의 구별을 잘 못하시는 분이라면 유튜브에서 저희가 자세하게 설명해 놓은 영상이 있습니다. 진짜 중국어 영상 가운데서 세 개를 한꺼번에 타이핑해서 검색해 보시면 영상이 딱 나오니까 꼭 한번 보세요. 한 번만 집중해 보시면요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는 한결같이 열심히 일한다. 내가 이 사람을 몇십 년 동안 봤는데 똑같더라. 예, 做好 무엇을 잘해냅니까? 事情, 일들을 잘해냅니다. 做라는 건 그냥 한다였으면 好가 붙었기 때문에 잘해냅니다. 일을. 어떤 일입니까? 매 한 개씩. 그러니까 여기서는 하나하나 모두 강조를 한 거죠. 매사, 매 하나. 어떤 일? 属于自己的, 본인에게 속해 있는, 즉 본인이 맡은 바 업무를, 자기 앞의 일을, 스스로에게 속해 있는 자기가 할 본분을 정말 열심히 하고 잘해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말 한결같이 잘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이다. 始终如一的 열심히 일한다. 努力工作. 그래서 만약 뒤에다가 명사를 쓰면서 수식어로 썼을 때는 始终如一的 사람. 그냥 만약 지금처럼 동사를 넣으면서 수식어로 쓴 그러면 始终如一 하게 일하다. 이게 맞는 거죠. 그래서 네 번째 주 주제어휘는 变色龙 기회주의자였고 하지만 이거랑 다르게 한결같다라는 표현을 할 때는 始终如一하다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부분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복습을 1주차부터 4주차 자료까지 한번 쭉 다시 훑으면서 진행을 해보았습니다. 21일기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